네, 중국이 과연 언제쯤 다시 또 문을 열까?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 양회가 언제 열리나?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은 과연 방한을 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맞습니다. 네. 자,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 얼마가 나왔길래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6.8 나왔죠. 마이너스 6.8. 네, 2분기는 마이너스 11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어떤 의미인지는 국가가 성장률을 마이너스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이 지금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이게 문화대혁명 때 완전히 중국이 거꾸로 간 그때 76 문화대혁명 때 이후로 4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 중국이 분기별로 성장률 발표한 게 지금 92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요. 경험을 못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우리 외부에 있는 글로벌 연구소도 예측을 했을 때 그래도 중국이니까 어느 정도 버틸 것이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타나니까 그거보다 이제 뭐 더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봉설의 뭐 고정 투자 하락이라든지 인력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이 물동량 하락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예상들이 원래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근데 사실 1월달 말에 춘절이 있었죠. 그다음에 2월달, 3월달이 본격적으로 지금 코로나.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파급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1월, 3월까지 제조업 뭐 이익 전이도 뭐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37%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나 보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감내 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상태까지는 왔기는 왔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볼 때 항상 1분기를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 3, 4는 올라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릴 때 춘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휴가 있으니까.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분기 때부터는 회복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것이고 돼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V자형이냐, 네.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3월 달에 주요 실물 지표는 1, 2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소 개선됐다고요? 이게 네. 맞는 얘기입니까? 3월 말 정도? 이렇게 됩니까? 일단 1분기 다른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인데 그러니까 지금 3월 달 1분기 전체적으로는 안 좋지만 지금 점점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3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마이너스 1.1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그다음에 지금 4월부터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뭐 고정 투자도 3월 달부터 어느 정도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인프라도 서서히 가동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가동률 부분에서도 지금 대기업은 거의 한 95%까지 왔는데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2분기는 일단은 조업, 제가 말씀드린 생산이 일단 먼저 돌아가야 있는 판이고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소비, 이렇게 소비는 가장 좀 늦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2분기는 지금 오늘이 이제 28일이니까요. 30일 날 제조 PMI가 발표되거든요. 5월 4일 날 차이신 PMI가 발표되고 여기서 이제 50선 유지 여부가 관건인데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조금 더 상승 축소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고용 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양해가 아직 안 열렸지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봤으면 또 제가 이제 저는 중국 제가 칭화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나름 중국인들 친구들 경제학들 그룹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3.5%는 가야 된다. 그 3.5가 왜 나오느냐를 예.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3.5는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3.5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왜? 실업자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2, 3, 4분기 올라가는 구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실업률은 공산당의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분기 실업률이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6.2 심각한. 실제 드러나는 것은 뭐 이렇게 하지만 감춰져 있는 그 점이 더 될 거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국이 1%포인트 떨어지면 약 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실직한다는 네.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는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출연하실 때쯤에서 중국 관련된 이 뉴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그래요? 좀 볼까요?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중국 선전 증시 차이넥스트 등록 차이넥스트. 기반의 IPO 시험을 가동 착수한다. IPO를 다시 재개한다는 의미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좀 멈춰있던 코로나 때문에 또 한 가지 뉴스는 상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합의를 곧 발표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교류를 또 많이 하겠다는 그쵸. 네, 상징성 있는 것 같아서 속보가 들어왔길래 교수님 말씀을 끊고 잠시 내보냈는데 어차피 연관성이 다 있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뭐 먼저 시성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그럼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사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천 차이넥스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것도 예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정부에서 이제 금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적정선에서 유연성이 가겠지만 네.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기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는, 그러니까 결국 기업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인민은행의 지금 이 리강 총재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약간 방침입니다. 믹스된 정책이군요. 그쵸.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더 맞다.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중국 인민은행의 전체 방침이다라고 이제 네.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개방,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자본시장 개방이 조금씩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첫 스타트가 지금 보시는 등록 기반 IPO 시험 가동이 착수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 속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사실 제가 지금 긁어가지고 싱아이밍 대사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할 것이냐. 그렇죠. 지금 다른 데 방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가장 큰 파트너가 한국이고. 기업인들을 지금 이런 부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중국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뭐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도 위하고 한국도 위하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어줄 것 같시고요. 중국이 이제 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기업 경영, 정책, 방향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한알령도 나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네. 좀 더 이제 확대되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는 여러 가지의 물밑적인 협력들이 혹은 논의가 아마도 지금도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짜 우리가 기업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백신이나 치료제의 어떤 단초가 좀 딱 등장하면은 우리가 진단 키트는 이미 확 또 선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도 많이 올라갔는데 뭐 중국의 어떤 그런 교섭력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건 뭐 국제사회가 다 그렇지만 하여튼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양회를 과연 언제 열 것인가? 앞서 말씀하신 실업률은 올라가고 성장률은 낮아지니까 일각에서는 한 7억 명의 인민들한테 35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숫자적으로는 계산도 잘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회라는 것을 또 거쳐야 될 거고 이게 상징이 강하잖아요. 언제쯤 열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회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 어느 정도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될 것이냐, 시나리오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5월 중순. 그게 이제 이유는 뭐냐? 지금 벌써 4월 말부터 이미 지방 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추정해봤을 때 5월 중순엔 양회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5월 말 6월 초인데 이 근거는 뭐냐? 이제 5월 27일, 그러니까 특히 개학 시기에 맞물리게, 특히 북경 학교 개학 시기에 맞물리기 때문에 저때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화상회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도 엄청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화상회의를 했죠. 이게 이럴 경우 좀 파급 효과가 크죠. 대외적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도 중국은 누릴 겁니다. 아, 그래요? 5G를 우리는 했다. 이게 근데 인프라를 해봤거든요. 지난 2월 23일 날 해봤잖아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 전국 공무원들 처장급 이상 한 17만 명 이상, 17만 명 쉽지 않은 거죠. 네. 한 20만 명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때도 문제없이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화상회의를 한다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2가지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으로 얻을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내적인 부분들에서는 이럴도 공산당도 이렇게 지금 거리운동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보여주는 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 성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또 좀 하나의 중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화상회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도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양회를 개최한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뭐 강한 그 경제 부양책들이 또 동원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좀 지켜보자. 뭐 약간 뭐랄까요? 좀 과시적으로 뭐 어떤 속은 좀 그렇다더라도. 뭐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공격적인 부양책이냐 몽건한 부양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뭐 논의가 많은데 저는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 저는 공격적인 부양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하면 그런데 그걸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 이야기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2008년도와 같은 막대한 금융위기 때 그런 이제 돈 풀기는 안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을 좀 써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일침견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침견혈이라는 게 아마 자막에도 나올 일침견혈이요. 일침견혈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피를 본다는 거. 하나의 침으로 피를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픈 곳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과 리스크 해지 부분들을 같이 올라가는 형태의 부양책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게 방향성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뭐 국채 발행, 그다음에 지방 부채. 국채 발행은 이제 소비 부양으로 갈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지방 부채 부분에서, 지방이 지금 부분에서 지방의 특별 채권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형 인프라 부분에서 특히 많이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감세 정책을 통한 기업 지금 부양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양회에서 새로운 것을 바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픈 것을 더 집적화시켜서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내용이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양회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선행시장 역할을 좀 잘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상반기 내에 얼마나 좀 반등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더불어 중국 증시 내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섹터는 무엇인지,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투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도 중국 증시가 잘 버텨냈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조 PMI 상승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공산당을 믿는 것 같습니다. 네. 공산당이 경제 부양 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상승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것만으로는 성장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섹터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죠.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코로나 수혜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지금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들, 언택트 그치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지금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의학 바이오도 있지만 농업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분위기가 매우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스마트팜? 네. 이렇게 되는 뭐 요즘은 뭐 제가 예전 방송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요즘은 이게 택배 배달 문화 이는 보다는 특히 신선 야채 위주로 직접 하는 그래서 요즘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팜이나 농업 분야를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 결국 7대 신형 인프라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더 많은 비용이 혹은 투자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서 7대 신형 인프라가 많이 있거든요. 네. 좀 들어가서 보시는 게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양회와 관련된 궁금증을 좀 풀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